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가장 신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별, 행성, 은하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관측과 탐사 끝에 태양계의 지도는 상당히 상세해졌습니다. 우리는 4개의 내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고 화성과 소행성 때 2개의 가스거인, 2개의 얼음거인, 그리고 작은 얼음 물체가 많은 2번째 소행성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미국 천문학자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신비한 9번째 행성을 발견했다는 예기치 않은 발견으로 과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양계가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신비한 물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수많은 우주 암석의 궤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위 행성 9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행성의 존재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계산과 정황 증거에 따르면 해왕성 뒤에 있는 이 신비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아마도 태양계에서 9번째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해야 할 9번째 행성이 남아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행성 9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동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해왕성 너머의 천체의 존재는 1930년 천문학자 페레드릭 레오나드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천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13년 후 또 다른 천문학자는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하나의 행성으로 모인 적이 없는 작은 천체들로 가득 찬 성운이 있다는 가설을 발전시켜 레오나드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계산을 통해 해왕성 너머의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천체와 해성 벨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벨트에 있는 천체의 첫 번째 이미지는 1992년에 나타났으며 해왕성보다 가장 가까운 궤도 지점이 태양에서 더 먼 외소행성과 대형 소행성 등 해왕성 너머에 많은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너머에서 시작되는 태양계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된 일부 천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2000배에 달하는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주로 해왕성의 중력 제어와 관련된 이유로 서로 동적으로 다른 여러 유형의 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의 큰 천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크기와 질량 분포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카이퍼 벨트에 2000개 이상의 천체를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체들은 태양계 이 지역에 있는 전체 천체 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구성 요소는 해성, 소행성, 명왕성, 에리스, 하우메아, 마키메이크 등 많은 외소행성입니다. 대부분의 카이퍼 벨트 천체는 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얼음 같은 휘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성은 먼지, 암석,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이고 소행성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천체입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많은 천체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질량이 매우 작고 총 질량이 지구 질량의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카이퍼 벨트는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보다 20배에서 40배 더 거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천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질량으로 형성되었을까요? 또한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소행성대에는 물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큰 부피에 퍼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얼어붙은 천체대의 질량 손실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이 해왕성의 궤도 공명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3대2의 공명에서 해왕성은 카이퍼 벨트 천체가 태양을 2번만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태양을 3번 공전합니다. 이는 해왕성의 중력이 이 궤도에 있는 천체들에 작용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증가하는 것처럼 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천체가 해왕성과 공명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현재 해왕성이 위치한 궤도에서 형성되지 않은 이 행성의 이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계의 형성 모델에 따르면 해왕성은 천왕성 이전에 있었으며 현재 토성의 궤도에 매우 가깝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기원과 역학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에는 태양계는 시계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심지어 지루할 정도로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의 집합체처럼 보였습니다. 카이퍼 벨트, 특히 행성들이 이동하는 공명 천체가 발견된 후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행성들이 지금의 위치로 날아갔다면 서로의 공명대를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태양계가 흔들리고 다양한 혼란스러운 과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카이퍼 벨트 천체의 99.9%가 손실된 것은 행성 이동의 결과로 발생한 목성과 토성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 태양계의 강한 흔들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먼 궤도에 있는 얼음 거인들을 방출합니다. 이때 해왕성이 천왕성 뒤로 지나갑니다. 카이퍼 벨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행성의 이동에 달려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가 태양계 연구와 그 형성의 진화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태양계 조직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양계가 시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홉 번째 행성에 대한 이야기는 태양계의 일반적인 조직이 명확해지자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왕성을 관측한 결과 천왕성의 움직임에 태양계에 알려진 질량의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왕성을 발견한 것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830년 천문학자들은 천왕성 궤도의 예상치 못한 편차에 주목하고 천왕성 뒤에 중력 교란을 일으킨 다른 행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은 1846년 해왕성이 수학적으로 예측된 하늘 영역에서 관측될 수 있게 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해왕성은 이미 관측되었지만 멀리 떨어진 별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왕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45억 킬로미터, 즉 약 30개의 천문 단위입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중력 이론의 승리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왕성의 존재가 천왕성 운동의 변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해왕성 궤도 밖에 다른 거대한 천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많은 과학자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더 멀리 떨어진 다른 행성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에 대한 추가 관측 결과 행성의 실제 움직임과 수학적으로 예측한 움직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46년의 발견이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윌리엄 톰보가 약 40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명왕성을 발견하면서 명왕성 탐사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왕성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매개 변수는 중력으로 인해 천왕성의 움직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성 X의 예상 크기와 비교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왕성은 가상의 행성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명왕성은 해왕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천체였습니다. 그리고 관측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명왕성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하향 추정되었습니다.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명왕성은 지구의 비슷한 크기의 표면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78년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질량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성뿐만 아니라 지구의 달보다도 훨씬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2년 그의 디지털 사진과 컴퓨터 데이터 처리 덕분에 명왕성 외에도 태양을 공전하는 최초의 해왕성 횡단 천체가 발견된 이후로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해왕성 통과 천체 또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천체 그룹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발견은 1992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천체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체가 이어졌고 현재 해왕성 횡단 지역에서 수천 개의 천체가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계는 10개에서 12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천문학자들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태양계는 해왕성 너머에서 멈추지 않으며 각 얼음블록에 행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합은 명왕성이 그 자체로 행성이 아니라 실제로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된 최초의 물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왕성은 유사한 천체에 대해 외소행성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해왕성과 명왕성 궤도 밖에서 실제 행성을 찾는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적색 또는 갈색 외소행성, 즉 태양과 이중항성계를 형성하는 목성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작은 별 모양의 천체가 존재한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지구의 대량 멸종이 약 2600만 년마다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과학자 그룹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태양계 내부로 돌진하는 해성의 수가 증가하여 지구와의 만남 확률을 높이는 태양계 내부로 거대한 물체가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사는 행성 또는 갈색 행성을 찾기 위해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1983년 우주망원경 아이라스는 적외선 범위에서 천구의 완전한 매핑을 만들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수만 개의 열 복사 소스를 관찰하고 태양계에서 여러 소행성과 해성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에는 비슷하지만 더 민감한 망원경 YG는 몇 개의 갈색 외성을 발견했지만 몇 광년의 거리, 즉 태양계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 태양계는 해왕성 너머에도 토성이나 목성 크기의 행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새로운 행성이나 가까운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의 천체가 너무 차갑고 빛을 너무 적게 방출하거나 반사하여 무작위 탐색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미 발견된 다른 우주 천체의 운동 특성과 같은 간접적인 신호에 의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천왕성과 해왕성 궤도의 이상현상에서 고무적인 데이터를 얻었지만 1989년에 이상현상의 원인이 해왕성의 질량을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한 후 시뮬레이션이 관측과 일치하기 시작했고 9번째 행성 가설이 포기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태양계 내부에 장주기 해성이 나타나는 이유와 단주기 해성의 근원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장주기 해성은 수억 년 또는 수백만 년에 한 번씩 태양 근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주기 해성은 200년 또는 그 이하에 한 번씩 태양 주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해성은 우주 기운으로 볼 때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해성의 주요 물질은 물, 메탄, 시화나물, 이런 다양한 기원의 얼음입니다. 태양 광선이 얼음을 증발시키고 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로 변합니다. 그러나 단주기 해성은 태양계가 형성된 지 수십억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태양 궤도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는 해성의 숫자가 외부에서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 주위의 반경이 최대 1광년, 즉 6만 천문 단위인 가상의 영역으로 이러한 출처로 간주됩니다. 수백만 개의 얼음 조각이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무언가에 의해 궤도가 바뀌고 태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힘의 본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처 별의 중력 교란, 구름 충돌의 결과, 또는 내부의 큰 천체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보다 약간 큰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의 저자들은 망원경 와이즈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발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르트 구름이 천문학자들이 직접 관측할 수 없는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군집일 뿐이며 카이퍼 벨트는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 천체 중 최초로 발견된 천체입니다. 명왕성보다 작은 외소행성 3개와 1000개가 넘는 소행성이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행성들을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성처럼 길쭉한 궤도를 그리며 40에서 70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태양계에 잠시 접근했다가 수백, 수천 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물체가 클수록 후퇴 속도는 빨라집니다. 또한 세드노이드는 태양계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탈했습니다. 수십억 년의 태양계 역사 동안 모든 큰 행성, 특히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 의해 흩어졌을 단순한 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연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체의 편차가 일치하려면 궤도가 오르트 구름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큰 행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 가상의 거대한 천체 집합은 행성과 카이퍼 벨트의 궤도 너머에 위치할 것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마이크 브라운은 콘스탄틴 바티긴이라는 2명의 미국 천문학자가 태양계 외곽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행성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브라운의 제자였던 바티긴이 명왕성 궤도 너머의 거대한 우주의 지역인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먼 천체 13개가 기이하게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 다음 근처에 작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버전이 제안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이 버전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바티긴과 함께 그들을 이 천체들의 궤도를 연구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두 연구자는 세드노이드의 궤도 특성을 비교하여 수학적으로 무작위 우연의 확률이 0.007%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 해왕성 너머의 천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행성의 특성을 찾기 위한 컴퓨터 모델을 작성했습니다. 2016년 1월에 받은 데이터는 태양계에서 새로운 행성의 사전 발견을 발표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천문학자는 이 천체 중 6개의 궤도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우주 영역 근처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다가 같은 시간을 표시하는 6개의 시계, 6개의 바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6개의 천체 궤도의 황도면에 대해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얼음 천체의 움직임에서 이전에 발견된 많은 특징에 대한 설명을 찾습니다. 매우 길쭉한 타원형 궤도를 가진 이 천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주변 지점에서 모여 있습니다. 계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과학자들은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처의 작은 행성의 존재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버전을 표현했습니다. 두 천문학자에 따르면 태양계에서 가장 먼 천체는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으로 올바른 유일한 모델은 해왕성 횡단 천체의 궤도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밝히는 모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소위 카이퍼 벨트의 많은 얼음체가 겪는 섭동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행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리에서는 모든 물체의 밝기가 낮고 검색이 더 복잡해집니다. 9번째 행성은 이미 일부 망원경의 이미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진은 아카이브되어 있지만 광도가 낮고 멀리 떨어진 정지된 물체의 배경에 비해 느린 움직임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그룹이 신비한 행성을 찾는 데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망원경 YZ로 찍은 사진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붙여넣은 하늘의 여러 부분의 수백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덕분에 2017년 2월에 Backyard World Planet 9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성의 탐색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라운과 바티게는 이 행성을 찾기 위해 하와이의 한 천문대에 있는 일본의 스바루 망원경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른 천문학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브라운은 행성이 위치할 수 있는 하늘의 대부분을 연구하는데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확률이 90%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천문학자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9번 행성을 보고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거리 망원경은 시야각이 너무 좁아서 하늘의 넓은 영역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은 25년간 작동하면서 전체 천구의 10% 미만을 조사했습니다. 두 천문학자는 2022년에 시운전되어 2023년에 완전히 가동될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세계의 거대한 거울이 달린 광각 반사 망원경으로 행성 9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미지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신비한 행성 니비루를 탐험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지구는 티아마트와 니비루라는 두 행성의 충돌로 형성되었습니다. 티아마트는 파괴되었지만 저항력이 더 강한 니비루는 태양계를 계속 돌아다니며 3600년마다 돌아와 끔찍한 파괴적인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켜 결국 종말로 이어집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도
니비루 행성이 언급되어 있어 수메르인들의 높은 수준의 천문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메르인들은 니비루라고 부르는 신비한 행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실제 천체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니비루에 소위 아눈나키 문명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메소포타미아와 아프리카의 금광에서 지친 이를 위해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한 인류의 신비한 조상입니다. 이 신비한 행성 니비루가 행성 9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신화이지만 수천 년 동안 신비한 행성과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이었고 때로는 새로운 발견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계산된 행성 9의 특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에는 원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형성한 4개의 핵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행성 9은 목성이나 토성에 너무 가까워서 멀리 떨어진 편심 궤도에 던져진 5번째 원시 행성을 나타냅니다. 태양계에서 9번째 행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의 궤도, 특성, 그리고 기타 매우 흥미로운 매개 변수를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9번 행성의 궤도 매개 변수는 세드노이드의 궤도 매개 변수를 반영할 것입니다. 사실 행성의 궤도는 여전히 길고 편심하며 태양계의 주요 행성의 평면에 기울어지지만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성의 주변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200 천문 단위가 될 것이고 정점은 1200 천문 단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천체 중 가장 먼 천체인 세드나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참고로 1천문 단위는 지구 태양 거리, 즉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행성은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의 20궤도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행성은 보이지 않으며 만년에서 2만 년 사이의 태양 주위를 완전히 공전합니다. 따라서 구 행성에서의 1년은 전체 궤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지구의 2만 년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얼마 전 나사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외소 행성 명왕성까지 날아간 적이 있는데 이 여정에는 9년이 걸렸습니다. 이 유명한 행성까지 비행하는데 54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성이 가능한 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좋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탐사선이 궤도의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하는데 약 35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계산이 정확하다면 지구가 마지막으로 지구에 가까웠던 것은 매머드가 살았고 전 세계 인구가 500만 명을 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농업의 첫 번째 발전에서 우주선 발명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인류 문명 발전의 전체 역사는 이 행성에서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을 통해 연구자들은 행성 9의 궤도의 예상 매개 변수를 계산할 수 있었지만 행성이 현재 궤도에 있는 대략적인 위치조차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2021년에 한 연구에서 관측 편향 계산에 대한 업데이트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수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궤도 주변은 240에서 385 천문 단위이며 새로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4.9배에서 8.4배입니다.
행성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9번 행성은 질량이 커야 하므로 지구보다 10배 무겁고 부피가 2배에서 4배 더 커서 텔루르 행성과 거대 행성의 중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질량은 행성이 다른 물체로부터 궤도 영역을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외소 행성과는 달리 진정한 슈퍼지구입니다. 또한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알려진 다른 어떤 행성보다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과 비슷하고 알베도가 비슷한 가스 거성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해왕성과 천왕성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9번 행성의 매개 변수가 이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왕성,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9번째 행성은 얼음, 암석,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다양한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일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성 9가 물질을 수집한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 구성은 과학자들의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구조를 기반으로 2011년 과학자들은 태양계에 속한 5번째 거대 행성의 존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의견은 천문학자들이 주어진 궤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행성들의 복합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히 설명하려고 시도한 후에나 나타났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이벤트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검증 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 또 다른 거대한 행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우리 태양계에서 5번째로 연속적인 행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약 40억 년 전 거대한 행성이 중력의 힘으로 해왕성을 목성과 토성 주위의 궤도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왕성은 천왕성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해왕성은 여행하는 동안 현재 궤도 밖으로 던져진 주요 원소들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카이퍼 벨트의 중심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해왕성이 어떤 종류의 행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행성 9의 시나리오를 취함으로써 우주의 미스터리 중 일부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거대한 행성이 해왕성을 밀어낸 후 우주로 멀리 이동했습니다. 다른 행성의 중력이 그 경로의 궤도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계산이 따르면 신비한 행성은 명왕성보다 5,000배 더 무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행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소 행성과 같은 태양계의 많은 작은 물체와 달리 9번째 행성은 궤도를 도는 카이퍼 벨트의 확장된 영역을 중력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태양계의 다른 알려진 행성들이 지배하는 공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많은 연구에서 태양계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외계 행성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행성의 형성은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스 행성처럼 보인다면 현재 통용되는 이론에 따라 단단한 암석 핵 위에 가스 외피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이 행성이 텔루르 행성입니다. 따라서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이 행성도 태양에 더 가깝게 형성된 후 행성 형성기의 목성이나 토성에 의해 태양계 외곽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두 천문학자의 현재 추정치는 태양계 형성 후 300만 년에서 1000만 년 사이에 일어났을 수 있으며 이는 대폭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안정한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 목성의 미해결 문제를 포함하여
태양계 행성의 궤도 역사에 대한 모델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5번째 가스 거인의 존재에 대한 가설은 그것이 없는 상황에 비해 현재 태양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2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목성은 태양계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여 태양 근처의 궤도에서 다소 거대한 물체를 밀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왕성과 해왕성은 여전히 원형이고 안정적인 궤도에 있기 때문에 목성과 충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은 궤도의 신장으로 판단할 때 9번째 행성이 될 수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행성을 방출했어야 합니다. 목성이 행성 이동 초기에 9번째 행성을 길쭉한 궤도로 발사하면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추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 초 하버드와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와 미시간 대학의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45억 년 동안 9번째 행성이 다른 별의 근접 통과에 의해 태양계를 떠날 확률이 10%에서 15%에 달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9번째 행성이 가스 거성이라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왕립천문학회 회복 월간지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9번째 행성이 다른 항성계에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우리 태양과 충분히 가까웠을 때 우리 태양에 의해 포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태양은 아마도 오리온 성운에 필적하는 대규모 별이 생성되는 넓은 지역에 나타났을 것이라는 그런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가설은 9번째 행성이 태양계 형성의 첫 순간, 즉 성운에서 형성된 후 별들이 아직 서로 멀어질 시간이 없었던 시점에 태양에 의해 포착된 경우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까이 지나가는 별이 행성을 궤도에 유지하기에 충분한 중력이 없었을 수 있으며 이것이 9번째 행성이 우리의 어린 태양을 향해 움직였을 이유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9번째 행성은 다른 행성에 의해 밀려났을 수 있으며 호스트 별에 비해 너무 길어진 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 태양은 이를 이용하여 이웃 별에서 9번째 행성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별들이 서로 멀어졌을 때 9번째 행성은 이미 우리 별의 궤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단의 별은 저속으로 이동해야 하며 또한 태양은 카이퍼 벨트의 교란을 피하기 위해 약 150천문 단위로 행성 9의 모성에 가깝게 통과해야 하며 태양의 중력이 행성 9의 모성의 인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성 9은 모성으로부터 약 100천문 단위의 반경의 궤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원래 궤도에서 튀어나왔어야 합니다. 항성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서는 행성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태양계의 동적 구성은 태양에 의해 외계 행성이 포착된 후 대략적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2019년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은하수 가장자리로 향하는 천체의 궤적과 마이크로 렌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력 왜곡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빅뱅의 결과로 형성된 작은 블랙홀이며 그 후 태양계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두 가지 효과는 초기 우주에서 형성되어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질량 5개의 지구와 반경 4.5cm의 작은 블랙홀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너무 작고 어두워서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원시 블랙홀은 천문학자들이 아직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80%까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은 빅뱅의 첫 순간에 형성된 가상의 물체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별이 아닌 행성의 질량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며 현재까지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여전히 주변 물체를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블랙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예상되는 일반적인 방향을 향해 소형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질량이 약 100g인 우주선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신호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블랙홀의 범위 내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 신호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단점은 우주선이 원자시계의 정밀도로 신호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100g짜리 탐사선에 들어갈 만큼 작은 원자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 팀은 탐사선이 대신 간단한 신호를 보내고 고해상도 전파 망원경이 궤적의 오프셋을 측정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팀은 태양풍과 같은 효과가 중력 효과를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꽤 거친 추측이지만 이 아이디어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블랙홀, 놀라운 행성 9,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9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천문학자는 이 탐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천문 조사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행성과 같은 천체의 종류를 찾습니다. 희귀한 천체라도 충분히 넓은 우주를 조사하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번 행성과 같은 특정 물체를 추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올바른 종류의 망원경을 사용하기 위해 시간대를 예약하는 다소 산문적인 도전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령 행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스바루 망원경뿐입니다. 하와이의 휴화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행성은 너무 멀어서 태양빛을 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적입니다. 좋은 소식은 베라루빈 망원경이 2023년에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칠레에서 제작 중인 이 차세대 망원경은 하늘에서 체계적으로 스캔하여 며칠 밤마다 가능한 모든 시야를 촬영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9번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면 극도로 먼 거리 때문에 표면에서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제한될 것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빛이 거의 또는 전혀 반사되지 않은 둔한 특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궤도의 속도 때문에 위치의 차이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 크기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지만 하늘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먼저 9번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우주구역을 좁혀야 합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은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망원경이나 행성 표면에서 태양의 아주 희미한 빛도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광학장치가 필요합니다. 적외선 망원경의 경우 작업 속도가 빠르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광학 망원경의 경우 결과는 신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2009년에 광대역 조사를 수행한 적외선 궤도 망원경 YG는 상당히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했지만 아직 행성 9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바티긴, 다른 천문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고 품질의 망원경 중 하나로 하와이 제도의 일본 망원경 수바루를 사용하여 이를 찾을 계획이며 주 거울의 직경이 8m를 초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광학 및 적외선 범위 모두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신비한 행성 9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은 행성과학저널에 게재된 승인된 연구에서 우주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궤도 흔적을 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공개했는데, 이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행성 9은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가상의 천체입니다. 지금까지 그 존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만 예측되었을 뿐 실제로 이 천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행성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암흑 우주물체 탐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수천 개의 우주망원경 이미지에서 산란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물체의 잠재적 궤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카이퍼 벨트에 있는 작은 얼음 천체의 궤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천체의 위치와 궤도가 보이지 않는 천체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을 찾는 일은 현대의 망원경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우주의 엄청나게 어두운 곳에서 가장 희미한 궤도 흔적을 찾는 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두운 물체를 발견하기 위해 이동과 합산이라는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우주 망원경 이미지를 예상 궤도와 미리 결정된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백 개의 이미지를 합산하여 알고리즘이 감지한 모든 희미한 줄무늬를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합니다. 이 방법의 저자는 때때로 희미한 줄무늬가 소행성이나 행성일 수 있는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나타낸다고 지적합니다. 덧붙여서 그들은 과거에 비슷한 방법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달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넓은 지역에서 매우 먼 물체를 검색하기 위해 대규모로 적용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이미지는 주로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찾기 위해 설계된 우주망원경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요 임무는 단순히 방법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해왕성 천체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희미한 빛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9번 행성이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카이퍼 벨트 천체를 찾기 위해 외부 태양계의 두 섹터에서 블라인드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17개의 잠재적 천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태양계의 역학과 9번째 행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현재 17개의 천체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태양계 행성에서 관측되는 대부분의 빛이 반사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면 명왕성보다 태양에서 12배에서 23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거의 탐사되지 않은 우주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공과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존재하거나 오히려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좁히는 지도를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행성은 은하수의 밝은 물체들 사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지도는 가상의 행성의 중력 인력을 이용해 구성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지도 덕분에 계산이 정확하다면 2년 이내에 9번째 행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행성 사냥꾼들이 9번째 행성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현재 칠레산 정상에 건설 중인 베라 루빈 천문대라는 데 동의합니다. 거대한 시야를 가진 8.4m 망원경으로 며칠 밤마다 보이는 하늘 전체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천문학자들은 이 천문대를 통해 우주 파편, 소행성, 해성, 별, 심지어 9번 행성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행성이 존재한다면 천문학자들은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행성의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놀라울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상의 행성은 약 560억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지 못하고 즉으로 반사되는 빛도 거의 없습니다. 행성의 첫 번째 이미지는 어두운 배경에 몇 픽셀이 찍힌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탐사를 통해 잃어버린 행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밝혀질 수 있지만 천문학자들이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발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번째 행성의 존재에 대한 가설을 무효화하기 위해 많은 주장이 제시됩니다. 행성 9의 존재는 카이퍼 벨트에 존재하는 해왕성 천체의 특이한 궤도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이 천체들 중 일부는 태양계 외곽에서 홀로 공전하는 지구 크기의 4배에 달하는 신비한 행성의 영향으로 인해 궤도에서 기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 초 천문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성단 궤도의 이상 현상이 구번성 때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총 질량이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작은 얼음 천체 원반이 신비한 궤도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 횡단 천체와 거대한 얼음 원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산하고 모델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해왕성 외부에 존재하는 얼음 파편 원반이 충분히 크면 이전의 중력 효과로 인해 보고된 해왕성 횡단 천체의 궤도의 편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거대한 원반과 9 행성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론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6월 한 연구팀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소행성 그룹이 이러한 이상한 궤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미시간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 과정 학생의 최근 연구는 9번째 행성의 가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왕성 천체 군집이 9번째 행성의 중력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그는 브라운과 바트긴이 1년 중 특정 기간, 특정 시간대에 하늘이 일부만을 관측했기 때문에 천체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해왕성 횡단 천체의 군집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천체는 궤도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울 때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왕성 천체는 태양에서 멀어지면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망원경의 제한적이고 가변적인 감도로 인해 탐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칠레에서 건설 중인 강력한 베라루빈 천문대가 2023년에 완공되면 이러한 기술적 과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천문대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수백 개의 새로운 해왕성 횡단 천체를 발견될 수 있도록 잘 정의된 선택 편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선택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브라운 또는 바트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왕성 천체 14개를 선택했습니다. 연구팀은 망원경의 타이밍과 위치 등 선택 편향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해왕성 천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천체들이 군집을 이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태양계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원래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해왕성 횡단 천체가 처음부터 태양계에서 균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는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연구팀은 9 행성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본적 증거를 부정했습니다.
연구팀이 관측한 14개의 해왕성 횡단 천체에서 여전히 일부 군집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 천체들이 중력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9번째 행성의 발견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이 행성의 공식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왕성을 죽인 남자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인식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먼 성간 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우주선에 수년간 우주를 항해할 수 있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사선과 우주선은 중력 기동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주선을 특정 속도로 가속하여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태양계 너머로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등장한다면 9번째 행성의 중력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 기술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번째 행성의 중력이 해왕성보다 작다면 우주선의 속도는 매우 느려질 것입니다. 어쨌든 연구자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천체의 특성을 자세히 연구할 때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행성에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9번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졌지만, 가설이 아닌 실제 행성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의 이름을 짓는 영광은 실제로 발견한 사람 또는 팀에게 돌아가므로 이 행성의 주요 지지자인 브라운과 바티긴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만에 처음 발견된 새로운 행성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국제천문연맹이라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에 전 세계 토착신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드나는 이누이트 신화에 나오는 바다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하와이의 출산 여신인 하아우메아, 라파누이의 창조신인 마케마케 등의 이름을 가진 먼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누군가의 꿈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존재하지 않는 행성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마도 잠재적인 새로운 행성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행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발달한 소행성 궤도의 통계적 이상 현상을 근거로 이 행성의 존재를 추정할 뿐입니다. 즉, 중력의 영향을 받는 주변 천체의 움직임을 근거로 과학자들은 이 중력이 거대한 행성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육안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을 약 5년 안에 발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지구 궤도에 진입할 더 강력하고 현대적인 망원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유명한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체를 연구하고 있으며 9번째 행성의 수수께끼가 풀리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행성이 발견되면 천문학에서는 진정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9번째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성 표면의 생명체나 화성 표면의 유명한 관계수로를 설명하는 지난 세계 수많은 추측과 같이 신화로 남을 것입니다.